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한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캠퍼스 카페에서, 심지어 교수들의 연구실 구석까지.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실험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도를 넘어선 혁신이었고 한글이 중문대학교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보수를 중시하는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한글을 접한 학생들은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설령 돌아가더라도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는데요. 도대체 한글의 어떤 점이 그들을 이토록 새로운 언어 학습에 빠지게 만든 것일까요? 낯선 문자 체계 속에서 학생 신분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받았던 의심의 시선과 한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한 학기의 여정,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언어의 품에 안긴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홍콩 중문대학교 언어학과 회의실은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회의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교수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죠. 회의실의 공기는 편안했습니다. 늘 그렇듯 중화문명과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였으니까요. 학과장 리 교수는 안경을 코끝으로 살짝 밀어 올리며 회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늘 전달할 내용이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수업 계획 점검하기 전에 대학 본부에서 온 공문을 먼저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왕 교수가 찻잔을 들며 물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또 예산 삭감인가요? 리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공문을 들어올렸습니다. 내년부터 한글 필수 과목을 도입하라는 지시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교수진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요? 우리 학과에서요? 첸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학 본부의 결정입니다. 한국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네요.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온했던 오후의 햇살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죠. 교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동의를 구하거나 반대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왕 교수는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건 정말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우리는 중문학과입니다. 중국어와 한자 교육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리 교수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는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놀랐어요.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는 결정이라고 하더군요. 장 교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커리큘럼에 필수 과목으로 넣는 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창문 밖에서는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아직 이 결정이 가져올 변화를 알지 못했죠. 리 교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논의해봅시다.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리 교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항상 불안을 동반하는 법이었죠. 특히 오랜 전통을 지켜온 학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첸 교수는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게 정말 본부의 최종 결정인가요? 우리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리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의견을 묻지만 이미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요. 교수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중화문명의 전통 속에서 갑작스레 들이닥친 변화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교과목 하나의 추가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 지켜온 가치관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죠. 오후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수업 계획 점검은 뒤로 미뤄진 채 한글 필수 과목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죠. 중문대학교 언어학과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점점 더 커질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왕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 쥔 공문을 마치 불쾌한 물건을 다루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왕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어요. 5000년 중화문명의 뿌리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순 없어요. 우리는 중문대학교입니다. 중국어와 한자를 가르치는 곳이죠. 리 교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왕 교수님, 중화문명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추가요? 그건 명백한 대체입니다. 왕 교수는 손을 허공에 휘저었어요. 한 학기는 유한하죠.
한글에 시간을 쓴다는 건 한자에 쓸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들 사이에서 작은 동의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첸 교수는 공문을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종이를 꾹꾹 누르며 문장을 하나하나 짚어갔죠. 주당 3시간, 이수학점 셋. 이건 단순한 교양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 수준이네요. 첸 교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담을 줄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요? 리 교수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도 내심 이 결정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학과장으로서 대학 본부의 지시를 전달해야 하는 위치였죠. 장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기회요? 왕 교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문명인 중화문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00년 역사의 문자를 배울 필요가 어디 있죠? 첸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이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할 수 없겠네요. 그는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가치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첸 교수는 자신의 물건을 서둘러 챙기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모두의 귀에 크게 울렸어요. 남겨진 교수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리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대학 본부의 결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지시를 따르는 꼭두각시인가요? 왕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젊은 린 교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왕 교수가 린 교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현혹되지요. 하지만 전통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린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통만을 고집하다가는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우리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은 이제 명백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왕 교수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가, 다른 한쪽에는 린 교수와 장 교수 같은 개혁파가 자리했어요. 그 사이에서 리 교수는 중립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합시다. 리 교수가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왕 교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과목 변경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문대학교가 중국어보다 한글을 중시한다면 그건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배신이죠. 그의 말은 회의실에 무거운 공기를 남겼습니다. 교수들은 서로 불편한 시선을 교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는 끝났지만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 리 교수는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는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지나갔죠. 그들은 아직 언어학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진앙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리 교수는 공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변화는 불가피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죠. 학과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첸 교수의 분노와 왕 교수의 저항, 그리고 린 교수의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중문대학교 언어학과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전통과 변화, 보존과 혁신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언어학과 회의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교수들이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사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무거운 침묵이 공기 중에 떠다녔죠. 리 교수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잠시 상황을 살폈습니다. 첸 교수는 지난번 회의에서 격렬히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적어도 회의에 참석할 의사는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글 필수 과목 도입에 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리 교수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왕 교수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결정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중화문명의 수호자로서 한자 교육에 집중해야 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죠. 린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용적 언어이고 배우기도 쉬워요. 중화문명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다양성이요? 첸 교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저 변화를 포장하는 아름다운 단어일 뿐이죠. 실상은 우리 전통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장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통이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홍콩의 미래 세대들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은 점점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교수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언어의 정체성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쏟아냈어요. 보수파는 전통과 역사의 중요성을, 개혁파는 변화와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을 생각해 보세요. 린 교수가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에 진출하면서 한글 능력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우리는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왕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럼 내일은 일본어, 모레는 타이어를 가르쳐야 할까요? 세계의 모든 언어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토론은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얼굴은 붉어졌으며 손짓은 격렬해졌어요. 리 교수는 중재자로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죠. 리 교수가 제안했어요. 교수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소그룹으로 모여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왕 교수와 첸 교수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가, 다른 쪽에서는 린 교수와 장 교수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모여 있었어요. 학과 내 균열은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해졌죠. 리 교수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학과의 단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죠. 휴식 시간이 끝나고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넘어갔어요. 한글 과목의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교수 배정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리 교수가 말했어요. 첸 교수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도입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커리큘럼을 논의한다고요? 리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학 본부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죠.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교수들의 목소리에서는 점점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시간의 논쟁 끝에 합의점은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기는커녕 더 넓어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리 교수는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회의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게 어떨까요? 결국 이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이니까요. 예상외로 이 제안에는 양측 모두 동의했습니다. 교수들은 지쳐 있었고 외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교수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편안한 대화도 가벼운 농담도 오가지 않았어요. 언어의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은 듯했죠. 리 교수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변화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리 교수는 결과를 정리하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예상과는 다른 수치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죠. 한글 필수 과목 도입에 대해 학생들의 78%가 찬성한다는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교수들 앞에서 리 교수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어요.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78%가 한글 필수 과목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왕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리 교수는 계속해서 결과를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취업 경쟁력 강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언어 다양성 확보였습니다. 첸 교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설문지 문항이 유도적이었던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리 교수가 설문지 원본을 건넸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인 문항으로 구성했어요. 린 교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학생들이 이미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군요. 이건 우리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학생 대표 3명이 회의실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들 앞에 섰어요. 저희는 사실 이미 한글을 독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용해서요. 교수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특히 왕 교수와 첸 교수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몇 주 만에 기본은 마스터할 수 있어요. 한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글도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생은 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죠. 한국 기업들이 홍콩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취업할 때 한글 능력자가 우대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솔직한 고백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교수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세대 간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리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언어 교육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한자와 중국 문화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도 필요하죠. 학생들이 나간 후 교수진 사이에 토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학생들의 목소리는 교수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특히 중도파 교수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장 교수가 말했어요. 첸 교수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현혹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왕 교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 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긴 안목으로 교육을 바라봐야 해요. 하지만 린 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은 학생들이에요.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무시할 수는 없죠. 리 교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설문 결과와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 우리는 어떻게 한글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 다음 회의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참석했습니다. 대만에서 온 교환 교수 후 메이링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었죠. 후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대만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리 교수가 소개했어요. 후 메이링 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도 3년 전 한글 교육을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죠. 여러분과 똑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첸 교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처음 1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취업률이 15% 상승했고 한국 기업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죠. 왕 교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중국어 교육의 질은 어떻게 됐나요? 분명 뭔가를 포기해야 했을 텐데요. 후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중국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한글을 추가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했고 학생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린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죠.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후 교수는 계속해서 대만의 사례를 설명했어요. 초기의 반발, 적응 과정,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그녀의 경험은 홍콩 중문대학교 교수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고 대학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도파 교수들은 후 교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심지어 몇몇 보수파 교수들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 교수의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교수들은 실질적인 운영 방법부터 학생들의 반응까지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첸 교수의 태도 변화였어요. 그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완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후 교수의 경험담은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 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후 교수는 리 교수와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변화는 항상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후 교수가 말했어요. 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이제 한글 교육 도입의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글 필수 과목 도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투표가 오늘 있을 예정이었어요. 회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모든 교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리 교수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대만의 사례도 살펴보았죠. 첸 교수가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차분했지만 여전히 확고했어요.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와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첸 교수의 질문은 단순한 교과목 변경을 넘어서는 철학적 물음이었죠. 그것은 모든 교수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근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리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첸 교수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되 세상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리 교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계속 말했어요. 한자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같은 새로운 언어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소중하지 않을까요?
왕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리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죠. 린 교수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뿌리와 날개를 모두 줄 수 있습니다. 한자를 통해 뿌리를, 한글을 통해 날개를 말이죠. 회의실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교수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첸 교수도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지만 이전의 완강한 반대는 조금 누그러진 듯했습니다. 리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 성장의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문대학교의 전통은 충분히 강하기에 새로운 도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들은 한 명씩 자신의 의견을 표했어요. 찬성, 반대, 찬성, 찬성, 반대. 표는 하나둘 모여갔고 결과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투표 결과는 11대 6으로 한글 필수 과목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보수파 교수들 중 몇몇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첸 교수는 투표 후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고 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 교수는 교수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모두의 진지한 고민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네요. 한 학기가 지나고 드디어 한글 필수 과목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은 기대 이상으로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다른 학과 학생들도 청강을 신청할 정도였습니다. 린 교수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 한글 과목의 첫 담당 교수로 선정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기대로 빛났어요. 린 교수는 천천히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기본 자음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체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배우기 쉽습니다. 학생들은 큰 소리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따라 읽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첸 교수가 조용히 들어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린 교수는 첸 교수를 발견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업에 더욱 열정을 쏟았어요. 한글은 모음과 자음의 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이 자유롭죠. 학생들은 메모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서로 도우며 한글을 배워나갔습니다. 강의실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첸 교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린 교수는 자료를 정리하다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는 첸 교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첸 교수님, 린 교수가 말했어요. 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이 인상적이군요. 교수님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첸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아직은 지켜보고 싶습니다. 두 교수는 함께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캠퍼스는 여전히 활기찼고 학생들은 335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글 책을 들고 있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지만 필요한 것 같군요. 첸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린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8장 새로운 시대의 문 열기. 한 학기가 지나고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수업은 이제 중문대학교 언어학과의 인기 과목이 되었어요. 첫 학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해 수강 신청은 더욱 늘어났고 대학 본부에서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리 교수는 교수 회의실에서 첫 학기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90%를 넘었고 한글 기초능력 테스트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왕 교수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학생들의 한자 실력은 어떤가요? 영향이 있었나요? 놀랍게도 한자 과목의 성적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학생들이 언어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장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를 배우면서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언어의 원리를 더 잘 파악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긴장감 대신 협력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초기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교수들도 이제는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한중 언어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두 언어 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거죠. 교수들은 이 아이디어에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린 교수는 벌써 연구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첸 교수가 리 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리 교수는 놀랐지만 반갑게 물었어요. 무엇인가요? 한중 문화 교류 세미나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그 문화적 배경도 중요하니까요. 리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첸 교수님이 이끌어 주시겠어요? 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000년 문명이 500년 문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그의 말에 리 교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변화에 가장 저항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전통 한자 교실에서는 여전히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첸 교수는 한글 강의실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린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글 발음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첸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강의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향하는 바람이었어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교수들의 열정적인 강의가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어학과는 이제 단순히 변화를 받아들인 것을 넘어 그 변화를 통해 더욱 강해졌어요. 전통의 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지를 뻗어 더 풍성한 나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말은 이제 학과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문대학교 언어학과는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었습니다.